짜릿한 승부의 세계 뜨거운 스포츠의 현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TBS 스포츠 현장 이나래입니다. 남자 프로농구 안양 KGC가 서울 SK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있었던 경기들 짚어볼게요.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3회 대회가 개막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를 자기자의 S파일에서 지켜봅니다. K리그 클래식의 FC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에서 중국 장수를 대파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TBS 스포츠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서울 수도권 중심 종합 스포츠 매거진 TBS 스포츠 현장. 수요일이 오늘은 이투데이의 차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프로농구, 배구 모두 무척이나 재미난 경기들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한 경기 한 경기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K의 연승 행진을 돌려세운 안양 KGC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어저께 경기였죠. 서울 SK의 연승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SK가 안양 인삼공사와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58대 66, 8점 차이로 패했습니다. 일단 12연승에 실패한 SK였는데요. 정말 멈출 것 같지 않았던 SK의 연승이었습니다. 결국 인삼공사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1쿼터에서 20대 14로 앞섰던 인삼공사입니다. 2쿼터에서는 SK의 득점을 단 8점으로 묶으면서 전반에만 32대 22, 10점 차이로 리드를 했고요. 점수에서 보시듯이 인삼공사가 득점력이 폭발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SK를 상대로 수비가 아주 주요했다,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점은 SK가 올 시즌 전반에 기록한 최소 점수입니다. 리바운드에서는 40대 32로 SK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실책이 좀 많았는데요. SK가 16개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삼공사는 8개에 그쳤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는 파틸로 선수가 30점 그리고 10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더블의 맹활약을 했습니다. KGC가 결국 SK 연승을 끊었습니다. 네, 안양 KGC 정말 파틸로 선수의 활약과 또 수비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는데요. 그러고 보니 서울 SK가 다른 팀은 몰라도 또 이번 시즌 이 KGC에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기, 어떤 종목이든지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올 시즌 정말 잘 나가고 있는 SK입니다. 하지만 인삼공사를 만나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1일 경기였습니다. 당시 SK는 10연승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삼공사를 만나서 패했습니다. 11연승이 좌절이 됐는데요. 이번 대결에서는 또 공교롭게 인삼공사를 만났어요. 11연승 중이었지만 또다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연승이 좌절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 단 8패밖에 하지 않은 SK입니다. 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패를 인삼공사전에서 지금 패하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3승 3패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SK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팀이 바로 인삼공사가 되겠는데요. 인삼공사의 이상범 감독이 SK의 문경은 감독의 또 연세대학교 2년 후배예요. 네. 역시 선배를 뛰어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어제는 프로배구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최강 삼성화재가 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잘 패하지 않았던 삼성화재였는데요. 정말 올 시즌은 또 러시앤캐시가 후반기로 갈수록 모든 경기들이 다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빼놓을 만한 경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위 삼성화재의 세트 스코어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정말 어렵게 승리를 했습니다. 1세트를 땄습니다. 러시앤캐시가요. 그리고 2, 3세트를 내줘서 좀 패한다 이런 패색이 짙었는데 4, 5세트를 가져오면서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5세트는 듀스까지 가면서 18대 16으로 또 이기는 저력,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삼성화재는 시즌 4패째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 러시앤캐시는 13승 13패, 승률 5할대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죠. 다미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28점,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을 올렸고요. 사실 삼성화재는 이미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레오를 전체적으로 기용하지 않았고요. 3세트에만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러시안 캐시가 마지막 세트에서 진짜 힘겹게 듀스까지 가면서 이긴 그런 상황에서 보듯이 그런 끈기가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경기로 러시안 캐시가 리그 후반에 5연승을 치고 나오면서 또 당장 대한항공에게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LIG에 상당히 그 타이트한 추격을 받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LIG가 알아서 떨어져 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러시안 캐시가 다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러시안 캐시보다는 지금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승점 차가 보시는 대로 4점 차에 불과합니다. 3월 9일에는 이제 양 팀이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결국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안 캐시로서는 이제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에서 무조건 경기를 잡아야 하겠고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한다면 정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기적까지도 또 바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6라운드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여전한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 IBK 기업은행 아직 1위를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규리그 1위를 확정 거의 유력시 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최하위 인삼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알레시아가 31점으로 맹활약했고요. 반면 이제 인삼공사의 KT 외국인 선수도 30점을 기록하면서 IBK를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 시즌 3승을 거두지는 못했고요. 이제 IBK는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2위 GS 칼텍스의 승점 7점을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경기에서 이제 승점 6점을 보태면 자력으로 우승이 확실해집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혹은 3대1 경기를 이제 두 판만 만들면 되는데요. 정말 정규리그 우승, 지난 시즌에 아깝게 플레이오프는 못 올라갔지만 올 시즌은 정규리그 우승은 거의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V리그 여자부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포츠를 하나 되는 시간, 여기는 TBS 스포츠 현장입니다. 네, 야구 월드컵으로 불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어느덧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 대만에서 막바지 훈련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에스포커스 차 기자의 에스파일에서는 제3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대회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월드도 들어가고 베이스볼 클래식 여러 좋은 단어들이 많이 네. 들어가는데요. 이제 월드컵의 야구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사무국이 주도를 해서 이 대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당초에는 원래 2005년에 시작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정상 2006년으로 미뤄져서 1회 대회가 열렸고요. 같은 취지로 이제 2009년에 2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3회 대회는 아시는 대로 이제 3월 2일에 개막을 하게 되겠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이렇게 큰 이벤트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4년 주기로 열리게 됩니다. 특히 2011년을 끝으로 야구 이제 월드컵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야구협회가 이 WBC를 세계 최고의 야구 대회로 이제 공인 혹은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도 기존의 16개국에서 2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예선까지 치렀고요. 점차 대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WBC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에서의 이 야구 인기를 발판 삼아 WBC에 대한 스포츠 팬들의 관심도 무척이나 높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우승을 거머쥔 적은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회 대회는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열렸는데요. 박찬호, 김병현, 이승엽, 서재흥, 김동주 정말 화려한 멤버들이었죠. 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었지만 한국은 당시 4강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결국 패하면서 4강 진출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는 대회 초창기였고 대회 이제 경기 방식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1라운드에서 맞붙었던 일본과 2라운드에서 다시 붙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토너먼트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체적으로 6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5승 3패를 기록하면서도 결국 이제 우승을 했는데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대회는 2009년에 열렸습니다. 2009년 대회는 이제 유현진, 추신수, 윤성민, 굉장히 이때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출전을 했는데요. 2차 대회 때는 또 이제 패자 부활전 제도가 또 마련되기도 했고요. 제도적으로 약간 보완은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연장전 끝에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야구 팬들에게는 최고의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무척이나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2일 네덜란드전을 시작으로 1라운드가 이제 곧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1라운드는 아시는 대로 대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후 이제 하루 휴식 후에 4일 또 호주와의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대만과 차례대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를 마치게 되는데요. 2위 내에 들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2라운드는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데요. 곧바로 휴식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일본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2위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준결승과 결승전이 열리는 미국으로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네.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전체적으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열리지만 세 나라를 거치면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정상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당장 오는 토요일에 네덜란드와의 첫 경기를 가지게 되는 우리 대표팀. 누가 뭐래도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첫 경기를 또 잘 치러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첫 경기 상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이 되겠는데요. 당초 네덜란드는 대만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24일이었죠. 네덜란드가 쿠바와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5대 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결코 쉽게 볼 수 없다. 뭐 이런 상대라는 것이 뭐 증명이 됐습니다. 우선 강타선 쿠바를 상대로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투수력이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경기에서 투수 4명이 효과적으로 이어던지기를 잘했습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없었는데요. 굉장히 뭐 빠른 공보다는 제구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공을 던지는 그런 투수들이었고요. 타자들도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이용한 뭐 강한 파워를 이용한 타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일본에서 활약하는 서너 명의 선수들이 아시아 야구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한국 대표팀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기량은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을 떨쳐낼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덜란드가 비저의 복병으로 꼽히고 또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믿음직스러운 대표팀 선수들이 있잖아요. 차상 기자가 이번 WBC 대표팀 선수들 중에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요. 네, 뭐 아무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WBC 한국 대표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선수들을 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역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투수들이 잘 해주고 잘 막아줘야만 타선도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성민 선수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구리 인창중학교 그리고 분당 야탑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기아에 입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역시 뭐 유현진이라든지 뭐 김광현, 봉중근 이런 에이스들이 대거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서는 역시 윤성민 선수가 기둥이 되어줘야 될 그런 투수가 되겠고요. 올 시즌 이후에는 또 해외 진출, 뭐 이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할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를 꼽는다면 이제 두산 베어스의 이제 노경원 선수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즌 다승 공동 5위 그리고 방어율 2위.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방어율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노경원 선수는 지난 시즌 이전까지는 뭐 선발 투수가 아니라 뭐 구원, 마무리 상당히 전천후로 뛰어줬던 선수예요. 특히 네. WBC 같은 경우는 투구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나 마무리 투수의 그런 개념 자체가 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경원 선수가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투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노경은 선수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대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노경은 선수, 윤성민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 힘내셔서 첫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핫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K리그 클래식의 FC 서울이 아시아 정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 중국 장수를 상대로 무려 5대1이라는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클래식, 뭐 지난 시즌까지는 K리그였는데요. 네. 우승을 차지했던 FC 서울입니다. 장수 세인티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 첫 경기인데요.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홈 경기에서 5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홈팬들에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됐겠고요. 전반에만 대한 그리고 윤일록 선수가 한 골씩을 넣어서 2대0으로 앞섰고요. 그리고 후반에도 대한과 윤일록 선수가 또 한 골씩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리나까지 득점에 가세하면서 그 사이에 한 골을 만회한 장수의 5대1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영입
새롭게 영입된 윤일록 선수가 2골을 기록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윤일록 선수의 활약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올 시즌 정규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여자농구 구리 KDB 생명의 이옥자 감독이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 최종전을 마친 이후에 구리 KDB 생명의 이옥자 감독이 이제 결국 자진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여자 프로농구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감독으로 이제 자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하위로 떨어졌던 것이 사퇴의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이미 지난 2월 초에 이문규 코치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사실상 일선에서는 좀 물러났던 바가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퇴 수순을 밟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옥자 감독 자진 사퇴의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있을 주요 스포츠 경기 일정들 확인해 보시죠. TBS 스포츠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상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뜨거운 스포츠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생한 스포츠의 소식은 TBS 스포츠 현장과 함께 잊지 마세요.